저희가 오늘 그 강의는 이제 무역회계 실무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 교재가 이제 목차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무역거래해서 수출입, 수출 수입 보고, 그 다음에 수입거래 보고, 그리고 이제 수출거래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 보시면 28페이지 무역거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상미정 세무사라고 하고요. 현직 지금 23년째 그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바쁜 때인데 강의가 개설이 돼서 여러분을 뵈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명단을 보니까 다 자체 기장 업체세요. 지금 세무 대리인이 여기에 오실 리는 없겠죠. 저는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강의하러 잠깐 나온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들 소득세 신고단이죠.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내용일 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소득세 신고하기 앞서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무역거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용어 정의 중요한 것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내용 잠깐 보실 텐데, 자, 28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무역거래 보시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허락이 되면 저는 원래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제 강의의 약간의 장점인데, 일단은 그렇게 강의 진행을 인하우스에서 많이 했었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새로운 해잖아요. 2024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은 표 위주로 강의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걸로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28페이지 해서 국제거래 그 표 보시면, 자, 우리가 국제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경상거래에서 무역거래죠.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주로 우리가 수출입거래의 대상이 되는 건 물품이죠. 물품. 실체가 있는 물품의 수출,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건데, 그 관련 법률이 대무역법하고 관세법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저희가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 기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열거주의잖아요. 되게 좁은 그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에 대해서는 대무역법과 관세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서 중요한 규정 내용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의 수출입 위주로 볼 거고요. 자, 우리가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 물건이 오고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오고 가죠? 돈이 오고 가죠. 그래서 그 돈이 오고 가는 방법에 따른 지급 영수에 따른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다? 외국환 거래법에 보면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이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 영수하실 때에는 그 시중 외환은행 있죠? 거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아니면 더 범주가 큰 거는 외국환 은행, 서울 외국환, 우리가 이제 한국외환 해서 우리가 외환은행을 경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꼭 신고해야 되는 외국환 거래법 법령 의무 살짝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급 영수 방법까지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무역의 거래에는 여러분 운수, 보험, 인적 용역, 기타 거래 등 기부금 등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이제 물품의 수출입이 있는 경우에 주로 하는 무역 거래 위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본거래는 여러분들 솔직히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예요. 여러분들 해외 투자하는 방식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모회사가 있고, 우리가 조세피난처라고 하죠. 약간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자회사를 많이 설립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회사, 해외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회사 방식으로 해외 투자하는 경우에도 자본거래로 조금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규제 알고 계셔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연결재무제표 의무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 지점이죠. 아예 본점 지점은 연결재무제표도 아니죠. 하나의 재무제표로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외 투자는 여러분들 일정 비율 이상이면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다 아실 거라 보고, 그리고 자금을 차입하고. 근데 이런 자본거래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저희 업체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업체는 해외 투자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거래도 자본거래죠. 그 또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꽤 큰 금액을 과태료로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널티를 부여받는 게 가산세나 가산금이 아니고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금액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최고 한도만 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무역의 거래, 이전 거래, 자본 거래도 무슨 법에 저촉을 받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역 거래 정의만 잠깐 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29페이지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품, 그러니까 물품의 거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익스포트 수출입, 임포트 수입으로 구분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또 국가 간 이동을 통해서 통화 결제가 외국환으로 이루어지죠. 외국 통화. 그래서 외국 통화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있으면 환 리스크를 갖겠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수출자는 수출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회계에서 근본적으로 언급을 많이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대손회계 처리 부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법률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외 거래의 경우에는 대손이 처리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대금 회수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셔야 될 거고, 수입자한테는 우리가 돈이 먼저 나가고 물건이 나중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물품을 확실히 수령할 수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게 국제 간 거래에 따른 위험 부분을 갖고 있는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이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자, 29페이지. 그래서 대무역법 여러분들 중요하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관세법.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관세법은 더 실체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1페이지에 보시면 관리 체계만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통관법적 성격으로 봐서 우리가 관세라는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납세 의무자로서 객체, 물품과, 여기에 보시면 수입, 수출 물품, 그리고 보세 구역을 경유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계 관리가 수입 신고, 수출 신고, 반송 신고 이런 걸 할 때마다 우리가 세금이 부과 징수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3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환 거래법.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외화 거래하실 때마다 조금 주요하게 여기시고, 관리체계에 보시면 행위관리,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 그래서 외국환 결제가 이루어질 때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는지 내용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3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거래 중에서 우리가 물품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품 위주로. 그리고 나머지 형태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인행위와 결제행위. 그래서 원인행위는 물건을 주고받고, 그리고 결제행위는 차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받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수출 용어 정의부터 볼 텐데, 여기 33페이지 보시면 잠깐 대무역법이 있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시면, 38페이지죠. 그 다음에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법률을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33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수출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수출의 정의는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33페이지 수출의 정의.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내 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인데 용어 자체가 뭐다?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죠. 반출. 그래서 우리가 반출이라는 용어 자체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잠깐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앞에서 관세법 볼 때 보세구역을 경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구역에 들어가서 외국으로 내보내진다 라고 해서 반출이라는 용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갔다가 보세구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 그런 의미가 반출이겠죠. 그래서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대무역법은 6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내용인데 바로 구체적으로 개론으로 들어갈게요. 3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설명드렸던 가로 1번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원인 행위에 동그라미 2개만 한번 쳐볼까요? 매매하고 증여. 그래서 매매하고 증여 일부러 동그라미 치라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자, 매매는 뭐예요? 유상거래죠. 돈을 주고 받는 거고, 증여는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죠. 무상거래. 즉, 유무상을 불문으로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물건을? 국내에서 국외,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출로 인정한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제가 보세구역까지 갖고 들어가는 건 수출이 아니고, 보세구역에서 어디로 내보내야 된다? 외국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구역은 여러분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국내예요. 국내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약간 컨트롤링을 해야 되잖아요. 세관에서 통제를 해야 되니까 보세구역을 경유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항상 그 대무역법이든 부가세법이든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뭐예요? 돈을 받든 안 받든 국내에서 국외로 보내는 건 통관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가세 신고할 때도 유상거래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 무상거래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수출로 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가로 2번은 뭐 다 아시는 내용.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잡지 않죠. 해외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박이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수출을 하면 그거는 국내에서 팔든 국외에서 팔든 우리나라 선박이 수출하게 되면 공급받는 자가 외국에서 매도자로서 매도가 된다라면 수출로 간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 대표적으로 면세점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보세 판매장에서도 물품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판매를 해야겠죠? 외국인. 외국인에게 판매해서 그자가 갖고 나가야겠죠. 다시 갖고 들어오면 그 수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판매해서 그자가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할 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외국으로 이동해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품을 매매하여 출국인 등이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 볼 수 없어 대무역품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외국으로 이동한다고 해서만 그거에서 반드시 수출이 되는 건 아니고 외국인에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만 수출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 35페이지 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로 1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중요해요. 그래서 가로 2번 꽃표, 아까 1번 꽃표 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35페이지 가로 4번 꽃표. 그래서 보시면 가로 1번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했는데 가로 4번은 뭐예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동하는 행위죠. 근데 대전제 조건이 뭐예요? 유상의료죠. 그래서 물건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해도 대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수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인도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건 유무상을 불문하고 물품에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을 일단 받을 것,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을 물품을 인도하되 어디에 해당해야 된다? 다음 아래 11, 12, 13 등 상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만 그거를 수출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무역,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그래서 이제 11번, 12번. 그래서 이제 중개무역과 외국 인도 수출, 이게 대표적으로 2가지 이제 쓰여져 있고요. 나머지에 뭐 위탁 판매 수출, 위탁 가공 수출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대무역 수출로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가로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용역 제공이라고 써 있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또한 2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대무역법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만 인정을 합니다.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고심 방법 36페이지에 보시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일단
약간의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6페이지 용역의 범위에 보시면 우리가 경영상담업, 법무 관련 회계,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 등등등 해서 약간 지식기반 산업이죠. 그리고 37페이지 2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권리, 그래서 특허권 등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만 대외무역법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용역을 제공할 때 수출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36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는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되겠죠. 개인은 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안. 법인은 사무소, 주된 사무소, 본점이죠, 본점. 본점이 어디에 있는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자. 그 자들이 거주자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비거주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소와 거수,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외무역법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 법인 통칭해서 거주자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6페이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해서 보시면 우리가 용역이 국경을 넘어 이동을 한다. 그럼 이것 또한 용역이 제공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거죠. 저희 나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잘 된 나라죠. 게임 개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로 제공하면 이것도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용역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밥원 컴퓨터 시스템 설계 또는 문화기능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를 해도 이 또한 꼭 국외에서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해도 이 또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업적 해외 주재, 즉 해외 지점이 해외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용역의 제공이죠. 해외 지점은 우리나라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거주자가 직접 외국으로 가는 거죠. 파견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용역의 수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외무역법 용역의 수출 잠깐 보셨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가로 6번에 보시면, 자, 대외무역법은 물품 또는 인적, 사람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뭣도 무채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도 우리가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을 비거주자에게 한다라든지, 근데 그게 우리가 당연히 말씀드렸던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앞에서 온라인은 실체가 없죠. 온라인은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게임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CD로 굽는다든지 USB로 구워서 보내는 것도 그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음반 산업 되게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반을 제작해서 보낸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영상물 그런 것들 전부 다 그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면 우리가 요 가로 6번에 해당이 돼서 수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관세법은 뭐만 규제하고 있다? 물품만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을 밑줄 잠깐 그어주시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그래서 대외무역법은 우리가 물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역 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까지도 전부 수출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관세법은 첫 번째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 설명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내국 물품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갔다고 해서 내국 물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의 물품이 아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선박이 채취한 것만 내국 물품으로 보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내국 물품의 예외가 다라만데 지금 다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입항 전에 수입 신고 수리가 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그럼 그거는 내국 물품에 해당이 되죠. 수입 신고가 됐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일단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이라고 하면 이 또한 내국 물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신고로 하고 바로 반출이 된다. 그러니까 수입과 동시에 수출로 해서 반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칙은 수입 통관돼서 수출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번 같은 경우는 입항 전에 수입 신고가 먼저 수리된 거고, 그 다음에 라번, 마번은 우리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도 전에 우리가 중개무역처럼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 동시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국 물품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내국 물품의 정의가 중요해 설명드렸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3-3번 부가가치세법 수출은 뒤에서 한꺼번에 보실 거예요. 보시되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은 말 그대로 재화의 수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뭐 용어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부가세법에서는 저희가 잠깐 화면을 보시면, 자, 부가세법 잠깐 보시면 보이시긴 하시죠?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5가지예요. 네, 5가지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아예 재화의 수출이고, 그리고 용역은 뭐라고 했죠? 국외 공급이라고 했죠. 근데 대무역법에서는 재화의 수출, 용역의 수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가세법은 굳이 조를 잘리해서 21조는 재화의 수출, 22조는 용역의 국외 공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재로 다시 오셔서 38페이지에 보시면 부가세법에서는 수출이라는 용어 자체를 뭐에만 쓰고 있다? 재화에서만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21조 재화의 수출만 잠깐 보시면, 자, 제목만 볼게요. 1번은 대무역법의 첫 번째하고 똑같죠.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그리고 2번이 뭐다? 그 앞에서 대무역법에서 4번째.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게 이 2번째예요. 그래서 2번째 한번 읽어보시면, 중개무역 방식 그 거래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이 유상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게 뭐다? 유상거래인데 그게 어디에서 물건이 이동이 되는 것?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이 되는 것. 해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잠깐 앞에 보시면 국외 반출, 국내에서 국외로 보내는 물품 공급, 그 다음 국외 거래, 여기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등. 이게 2번째 사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실 건데, 뭐 교재에 나와 있어서 잠깐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법 수출 첫 번째하고 2번째는 대무역법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제목만 한 건 읽어볼까요? 38페이지 중개무역. 이건 꼭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중개무역. 그 다음에 위탁 판매. 그 다음에 외국 인도. 그 다음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자, 여기까지가 대무역법에서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법에 5번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5번째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 가공업체에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이렇게 해서 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린 거니까 교재와 같이 보시면 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5번째는 부가세법이 저를 4번, 5번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탁 가공 무역을 수출하는데, 자 보시면 그냥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중국으로 보냈어. 중국이 인건비가 좀 싸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완제품을 보내요. 이게 위탁 가공 수출이잖아요. 그런데 원재료를 중국 공장에서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중국 바이어가, 그러니까 미국 바이어가 안 사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중국 현지에 완제품이 거치돼 있잖아요. 거치돼 있으면 이건 어쨌든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에 비법인이 있었어. 비법인이 물건을 만들려고 했더니 원가가 비싸니까 너 그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8천만 원 팔을래?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원가가 6천만 원인데 1억에 팔기로 했어. 근데 8천만 원만 받아도 땡큐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현지에 있던 완제품을 국내 법인인 B한테 팔았어요. 8천만 원에. 그럼 나는 그래도 2천만 원이 마진이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외에 보관하던 위탁 가공 완제품을 누구에게 팔 때? 국내 법인에게 팔 때, 자, 제가 국내에서 원재료를 보냈자고 했죠. 원재료를 보낸 게 그게 3천만 원짜리 원재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재료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겠죠. 근데 그거를 매입세액 공제 받아서 300을 환급을 받았는데, 그걸 국내 법인한테 해외에서 팔면 예전에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계산서밖에 발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토해내야 돼서 이 원재료 반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영세율로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시간이 없으면 제가 설명을 뒤에서 못해요. 그래서 미리 이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원료를 대가 없이 누구한테 반출했어요? 일단 중국이라는 수탁 가공업체한테 반출했어. 그리고 뭐를 완성을 시켰어요? 재화를 완성을 시켰죠. 그리고 누구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내 법인에게 양도를 하면 원래는 전부가 다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국내 법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외국에서 거래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 보내졌던 원료죠. 그래서 그 원료 3천만 원만 영세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보시면 그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누구에게 양도하게? 국내 법인에게 양도하면 국내에서 보내졌던 원료만 영세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3천만 원은 영세율이고 8천만 원에 팔았다고 했죠. 그럼 5천만 원은 뭐다? 계산서예요, 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사자 거래를 할 때 국내에서 위탁 가공용으로 보내졌던 원료를 반출할 때는 영세율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시간이 없어서 놓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논외로 설명을 드릴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중개무역, 위탁 판매, 그 다음 외국인도 위탁 가공 무역 방식,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원료의 반출만 영세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은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내국물품 관세법 할 때 수입신고 수리 전에 우리가 물품을 보세구에 보관을 해도 그게 바로 외국으로 반출될 거면 내국물품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법에서 이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입 통관되기 전에 것이라도 내국 물품에 해당이 되면 이걸 해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통관 절차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실질이 우선하겠죠? 우리 재고로 이제 잡혀 있는 거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가세법 수출 중요한 거 보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를 잠깐 보시면, 자, 지금 저희가 국외 반출, 국외 거래가 있었는데, 밑에 보시면 국내 거래도 있죠. 국내 거래도 영세율로 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 39페이지. 기획재정비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요 5가지에 해당이 되면 영세율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여러분 보시고 첫 번째, 우리가 국내 사업자들끼리 국내에서 뭐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를 하면 그 또한 영세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국외 반출과 국외 거래, 국내 거래를 보면 위에 것들은 공급받는 자가 누구예요? 해외 법인이죠.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얘는 국내 거래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겠죠? 근데 얘만 지금 뭐 했어? 원재료 반출했죠? 누구한테? 국내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화의 수출을 할 때에는 부가세법을 다툴 때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되게 중요한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일 때만. 국내에 납세 번호가 있을 때에만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공급받는 자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얘네들은 발급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39페이지에 3번은 국내에 있는 자들. 그래서 1, 2, 3, 4.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겠죠.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앞에서 보셨던 동그라미 5번 원재료 반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약간 오늘 조금 PPT 보여드리면서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뭐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걸 화면에 조금 제공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지금 재화의 수출을 여러 가지 보셨잖아요? 그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한번 구두로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이렇게 공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만 면제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국신용장, 국제협력단, 보건의료재단, 적십자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국내 원료를 국외 수탁 강원에서 양도할 때 그 반출된 원료만
영세후 생매화에서 밝은 의무가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 하고, 이제 개론인데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면이 없잖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가셔서 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재는 수입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입 먼저 진행을 할 건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출이 80% 이상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개론할 때는 수출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수입은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죠. 자, 읽어보시면 첫 번째,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죠. 외국 물품.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물건이 외국 물품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무역부석 수입은 여러분들 4가지.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이게 원인행위 불문인 거고, 유상으로 외국 물품을 인수하는 것. 이 또한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그리고 41페이지, 오히려 이제 재화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용역의 수입도 중요하죠. 그래서 반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이게 용역의 수입이죠. 그래서 이게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네, 여러분들 4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마찬가지로 전자재 형태의 무채물 인도하는 것도 재화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보시고 43페이지 관세법상 수입이 오히려 중요하죠. 43페이지 관세법상 수입.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수출을 할 때는 수출 통관이지만 수입할 때도 수입 통관을 거치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밑줄 같이 그어볼게요. 외국 물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반입의 동그라미.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구역을 반드시 경유한다고 했죠. 이제 나갈 때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게 수출이었듯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게 수입이겠죠. 또는 우리가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보시면 되시고, 자, 우리가 43페이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여러분 재화의 수출만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재화는 규정 자체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이 있는데 굳이 재화의 수출을 이렇게 타겟팅한 이유가 43페이지 규정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법 수입은 뭐만 과세하고 있다? 재화의 수입만 과세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용역을 수입하는 거는 우리가 비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는데 걔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세무서 또는 세관의 규제를 받지 않죠. 어떠한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오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부가세 과세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 국내에서 공급, 용역의 공급, 국내에서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